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현사입니다. 화상관제인이 재산학과 일본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6절 화상관제인이 선관주의, 선관주의의 의의. 화상관제인은 직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선관주의라고 하죠. 약칭. 이에 어긋났을 때는 파산 절차 내 이해관계인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말하는 선관주의무란 파산관제인으로서의 지식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평균적인 주의무를 말합니다. 파산관제인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총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파산재단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적절히 배당의 기초가 되는 파산재단을 형성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두 번째, 성관주의 위반의 양태, 태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산관제인 직무집행은 광범위한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파산관제인 행위가 선관주의무 위반인지 여부는 파산관제인의 구체적인 행위 양태 외에 사안의 규모나 특수성, 조기 처리 요청 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서 고찰의 대상인 파산관제인의 재산한가의 관계에서는 이하의 상황에서 파산관제인의 선관주의 위반이 문제가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첫 번째, 파산관제인으로 취업한 후, 취임한 후 즉시 파산전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여기 보시면 덧붙여 재산한가 이해의 장면에서도 파산관제인의 선관주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파산채권 조사 확정 및 배당으로서 파산관제의 선관주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신고가 된 파산채권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인부서를 작성하고 또는 채권조사 기일에 인부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3. 배당 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파산채권자를 제외하고 배당 절차를 밟은 경우, 배당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재단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 파산관제 선관주의무 위반이 인정된 경우에는 재단 채권의 변제를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조세채권 교부 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파산 절차를 종결시킨 경우, 돈부 또는 금액에 대해 의심이 되는 재단 채권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변제를 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저도 얼마 전에 재단 채권과 관련해서 모 구청에서 분명히 99만 6,200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배당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자기네가 배당 받을 게 뭐 한 2, 30만 원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60이 더 왔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자기네가 신고를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줬냐고 따지네.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지금 신고를 해서 내가 그 신고의 서에 기해서 교부 청구를 받아들여서 변제를 한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스캔 떠서 보내줬더니 문제는 이제 근거가 없이 받은 돈입니다. 근데 관제인으로서는 뭐 자기네가 99만 얼마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변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자기네가 30만 원만 더 받았어야 되는데 60만 원은 뭔가 근거 없는 돈이 돼버리죠.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채무자한테 주라 그랬습니다. 채무자한테. 다시 반환받아서 그 짜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게 귀찮기도 하고 분명히 재단 채권에 대해서 그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공문에 기해서 배당을 한 건데 관제인 잘못은 없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취임한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즉시 재단 관리에 착수 안 했기 때문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두 번째,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의 추심을 게을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린 경우. 세 번째, 임차인에 대하여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것에 의해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켜 버린 경우. 네 번째, 부인 대상 행위 유무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거나 부인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아니하여 파산재단의 증식의 기회를 놓친 경우. 다섯 번째, 승소할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인 의소를 제기하거나. 무슨 무섭죠. 승소할 가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인 의소를 제기하거나. 사실 애매한 경우가 있죠. 여섯 번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현재의 싼값에 처분한 경우. 아주 염가로. 근데 이제 의류 같은 거는
참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의류에 대한 법인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데 지금 중고 가격을 2천만 원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는 뭐 천값으로 무게값으로 해서 200만 원도 안 되는데 문제입니다. 그런 게. 일곱 번째, 파산재단의 소득이 발생하여 세무신고 납부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뭐 재산세를 안 냈다든지 아니면 뭐 자원 재개발세를 안 냈다든지 뭐 물건을 팔고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양도세, 물론 이제 파산은 양도세가 비과세죠. 하여튼 적절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여덟 번째, 별채권의 목적인 재산 기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또는 한수권의 목적인 산을 훼손한 경우. 아홉 번째, 파산자의 자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기 2, 두 번째가 뭐죠?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의 추심을 게을리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경우가 있답니다. 상기 2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도쿄 고등법원 판례가 있네요. 이 판례는 파산 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상당히 추심 가능한 외상매출 채권이 존재하던 중 파산관제인은 채권 해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사나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채권 추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물론 채권 해소를 위하여 간편한 수단으로서 생각되는 내용 증명 위반에 의한 채고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결과 채권 일체를 해소할 수 없었고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허용했기 때문에 회수는 전혀 불가능하고 배당이 전무한 파산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기에 이르렀다는 사안에서 이 사건 파산회사의 격리, 특히 그 장부의 정리 등이 불완전하였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재단에 속하는 채권조사나 회수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파산관계의 선관주의 의무에 소를 끼칠 이유는 없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 통상 생각할 수 있어야 할 파산관계의 적절한 행동이 기대된다고 판시하고 선관주의 의무를 긍정하였다. 손해배상 해주는 얘기죠. 또한 선관주의 의무는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별채권자의 이익이 정당한 이유 없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도 포함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 같은 겁니다. 근저당 설정을 돼 있는데 그 차량을 채무자를 잘 설득해서 캐피탈에 갖다 주도록 잘 유도해야 되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조언을 안 해서 채무자가 막 팔아버리고 대포차로 처분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파산회사가 건물을 임차하면서 들어온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충분한 은행 예금이 존재하여 재단 채권인 파산 절차 개시 후 임대료 및 공익비를 현실에 지급함에 있어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산관제인이 재단 채권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계획을 합의 해제함과 동시에 임대료 등을 보증금에 충당하는 취지 합의를 체결하고 질권인 목적 채권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 이런 행위가 파산관제인 선관주의 위반에 해당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이 판례는 파산관제인은 질권 선정자가 질권자에 대해 가지는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를 승계한다고 판시한 후 파산관제인이 파산자가 체결한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합의하잼에 있어 임대인과의 사이에 파산 선고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파산자가 차입한 보증금을 충당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질권이 설정된 반환 청구권의 발생을 저해한 것은 파산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등대시키기 위하여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파산관제인 질권자에 대한 담보가치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상기 판례는 해당 의무 위반 여부는 파산 채권자에 의해 파산재단의 감소를 막겠다는 파산관제인 직무상 의무와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에 대해 질권 의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문제로서 이 점에 대한 학설이나 판례 부족, 파산관제인이 상기 합의를 함에 있어 재판소의 허가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관제인이 질권자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여 파산관제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파산자로부터 승계한 파산관제인의 담보가치 유지 의무와 파산관제인의 선관주의 의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판례는 정당한 사유 의무를 담보가치 유지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으로 하여 파산 절차 개시 결정 후 이뤄진 임대료 등의 보증금 충당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담보가치 유지 의무 위반을 긍정한 다음
보증금 충당 합의가 정당한지 여부는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문제로 확선이나 판례가 부족했던 점, 보증금 충당 합의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선관주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담보가치 유지 의무와 선관주의무 의무에 대하여 2단계 구성을 채택한 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고찰이 추가되었다. 결국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질권을 소멸시킬 때 그 손해라든가 이런 게 확정이 참 힘든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제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선관주의무 위반의 효과, 법원의 파산관제인에 대한 감독. 파산관제인이 선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원은 감독권 행사 일환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해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는 손해배상 의무까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파산관제인이 의무 위반으로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 파산관제인은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파산법 85조 2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파산관제인에 의한 파산재단의 권리와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며 그 권리 행사를 파산관제인이 행하는 파산관제인이 행하는 재단의 관리, 처분 업무에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자, 즉 파산 절차 내의 이해관계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관련 견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선 파산재단을 자원으로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파산 채권자나 배당에 의해 자기 소멸의 이익을 받는 파산자는 이해관계인이 해당해 되고요. 재단 채권자도 독자적인 강제 채권 회수의 길을 막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으므로 재단 채권자들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별채권자는 별채권 행사에 의해서도 회수할 수 없는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파산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 이해관계인에게 해당하죠. 별채권자가 별채 목적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별채권자는 파산법 85조 2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부분에 관해서 선관주의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이거 환수권자가 아니라 환치권자로 보십시오. 환치권자는 파산관제인에 대하여 환치권 대상물을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환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파산법 85조 2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치권자는. 환치권자의 권리 근거는 환치권자의 재산이 파산자 밑에 놓여 있고 혹은 파산관제의 관리하에 들어간 각각의 사유에 비추어 해당 환치권의 발생 근거 규정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치권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파산자에게 기탁했다면 그 환치권은 기탁계약에 따른 기탁물 반환 청구로 구성되며 파산관제인은 그 의무를 승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상물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산자의 재산에 혼입되었다면 환수권자가 가지는 권리 근거 규정은 민법 703조라든지 혹은 물권적 청구로서의 소유물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되겠죠. 배상 의무자. 파산관제인은 개인으로서 선관주의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따라서 파산관제인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선관주의 위반을 추궁받은 경우에 개인 자격으로 피고가 되고 개인 재산으로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겠죠. 또한 파산관제인이 파산법 85조 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의 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으로 재단 채권이 되고 파산재단도 변제 책임을 진다. 이거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그랬죠. 파산관제인 스스로 개인 재산 그래서 자금을 지불하여 파산관제인에게 파산관제인이 그 감소액을 보전하고 파산재단에 회복한 때는 파산채권자의 손해는 소멸난다. 저 개인한테 받았으니까 이제 파산재단에서는 못하게 하는 거죠. 이에 반해 파산관제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파산채권자는 자신이 배당 예상액 감소분에 대하여 파산관제인이 개인에 대하여 85조 2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파산관제인이 개인적으로 이제 손해를 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재단 채권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세금을 제대로 내주지 않아서 환가 사건에서 나중에 채무자가 와서 따지는 경우가 있죠. 아니, 당신이 재단 채권을 변제를 안 해서 내가 원래는 변제한 만큼 소멸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헤매하고 있다. 세금 때문에.
그렇게 따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파산관제의 선관주의무 위반에 대해서 일본의 한 10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뭐 여기까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